오늘은 사실 뭐 코로나 사태 우리 뭐 너무 심하잖아, 그쵸? 이게 뭐 심한 정도를 넘어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한때 되게 뭐 1개월 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심했는데 조금 좀 완곡을 이렇게 곡선을 끊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시기가 되게 길어지면서 이제 우울도가 되게 높아졌어, 사람들이. 그리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제가 우리 집 그 둘째 아이가 고3이에요. 고3인데 10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 아니죠? 낮에. 그리고 가끔 11시에 일어납니다. 고3인데 8시에 일어나도 늦어.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 나는 뭐 출근하고 뭐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서 뭐 또 그렇고, 그래 애들을 관리를 못 하니까 아이들이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해는 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어 가지고 애들 스스로도 되게 막 그냥 초조했었어요. 막 초조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누군가 쪼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삶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왜? 저 친구도 뭐 10시 일어나고 뭐 10시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한 9시나 10시 가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 그래 앉아서 있어. 그 내가 가면 바로 손을 딱 놔. 그리고 같이 뭔가를 먹재. 저녁을 먹고 또 먹어.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자꾸 먹어요. 자꾸 먹으니까 애들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료해지는 거예요. 자꾸 먹으면 소화를 시켜주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의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데, 먹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먹고 노는 거에 지치는 거지. 학습을 하면 집중도 안 돼요.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바뀌어져야 아이들이 집중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 문제로 환기도 좀 잘 안 시키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뭐 공간들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무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씻지도 않아, 잘. 안 나가니까 안 씻어요. 나갈 일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도 짜증이 나고 아이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관리도 안 되고 아이들 스스로 통제도 잘 안 되고. 원래 사춘기 아이들이 사실 스스로가 이렇게 잘 규칙적으로 잘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자, 이건 기본적 통제의 시스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통제 시스템이 없어졌잖아요. 기존에는 통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에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같은 공간에서 네. 저 친구도 지금 저랑 똑같은 환경에서 놀고 있거나 그쵸. 다른 짓을 하고. 예. 보니까 아빠도 재택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맞아. 똑같이 늦게 맞아. 일어나는 모습도 보이면서 네. 밥도 늦게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맞아요. 할아버지도 안 나가고 집에서 거의 움직이시니까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근데 내가 뭐 나도 뭐 똑같은 거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할 그치. 거 아니야? 이런 어디서 오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집단 군중 심리예요. 이거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얘도 하니까 나도 해. 근데 같이 군중 심리를 해서 뭐 별로 문제가 없어. 자, 분명히 문제는 있죠. 있으면서 계속 게을러지고 자기 일을 잘 못하고 규칙적이지 못하고. 근데 TV에서조차도 집에만 계세요. 그리고 이게 합리화가 돼버렸지. 집에서 놀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들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뭐 오히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나간다 그러면 나가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나가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군중 심리가 아이들을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요소가 돼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말 때는 아이들하고 마스크를 끼고 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안 가지만 좀 이렇게 한적한 길 쪽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산책을 해요. 예. 그리고 커피숍에서도 커피를 사되 앉아 있지 않고 커피를 들고 사람 없는 쪽에 가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마트 가서 아이들이 예전에 같이 뭐 돈가스 먹으러 가건 치킨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사갖고 와.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다고.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좋은데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마스크하고 손 좀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큰 예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예 나가지 마.
아예 움직이지도 마. 이러면 돌아버리지 뭐.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저는 뭐 오늘 이제 피디님들 오셨지만 뭐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안 돼. 절대로 식사를 사람들 많이서 먹으면 안 돼. 당연히 그렇죠. 마스크를 빼고 밥을 먹으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내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나서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는 쪽을 찾아다니더라고. 그런데 요즘 사실 소상공인들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방법을 좀 찾는 거죠. 나가서 예를 든다면 뭐 손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좀 거리 두기를 통해서 먹고, 또 식당에서도 예전에 예를 든다면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은 테이블이었다면 이 테이블은 앉을 수 없는 테이블입니다 라고 해서 거리를 한 2m 정도 떨어뜨려 놓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그 입구에 그렇게 써놓는 거죠. 우리는 2m 이상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식당입니다. 그럼 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네네. 극장을 가보려고 이렇게 예약을 들어가 보니까 네. 콜수는 예약이 안 돼요. 아, 짝수만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네. 그리고 앞열이 아예 전체 예약이 안 안 돼요. 되고. 그러니까 앞열이, 그러니까 네네. 홀수열들이 네. 예약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하고 열이 다 홀수는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러면 2m 떨어져 있을 수 네. 있죠. 또 이게 소비 패턴들이 또 바뀌는 환경이 돼버렸잖아. 어쩔 수 없이 사건으로. 그럼 거기에 맞춰 가야 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걸 난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가서 먹어줘야 되고, 또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노력도 조금 해주시면 아마 상당히 좋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가 얘기가 살짝 빗나갔는데, 우리 아까 아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쪽으로 갔는데, 그래, 우리 아이가 이제 뭐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고3짜리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만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얘도 안 하고 쟤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이지. 다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요 시기에 또 열심히 하는 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이 코로나 사태가 있건 없건 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고, 하지 않은 한은 안 하겠지. 자, 그래서 뭐 우리 딸을 위해서 제가 얘기 한마디를 한다면, 얘야, 다 똑같단다. 다 똑같단다. 상황이나 사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사건이라서 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똑같단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생활 습관을 좀 잘 지켜서 해주면 그래도 노력한 만큼 좋은 학교를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단다. 열심히 해주길 부탁한다. 이게 아마 우리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들이 분명히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과학기술도 발달되고, 우리 예전에 이제 이북 교과서라고 하는 것들이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해가지고 사실 시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활성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이북도 돈 많이 들이고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그래, 이것도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만들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컨텐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영상 온라인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새로운 도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지만 또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계시다면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줄지 않을까. 뭐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생활 패턴도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어떤 한 인터뷰 요청을 받은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인터뷰 내용이, 선생님, 저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라든지 정신과적 질환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야. TV에서나 뭐 보면 대부분 코로나 문제로 뭐 심리 쪽 문제가 크고 정신적인 문제가 커서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라든지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갖고 있는 우울도가 높은 분이나 정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힘드신 분들이
코로나와 같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좀 더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런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고 문제는 없으세요. 그러나 조금 이제 기분 나쁜 불쾌감은 드실 수는 있겠죠. 리듬이 깨지고. 그렇다고 정신과적인 문제나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나 경도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경도성을 알고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오면 사회적 여러 가지 뭐 이슈거리라든지 문제가 오면 결국은 이게 이제 정말 증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아파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 케어 센터나 아니면 정신과를 방문하는 건 좀 극히 드뭅니다. 예, 또 나가는 것도 되게 불편하시고, 그래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지는 않으세요라고 물어보는데 전화 상담도 생각보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가 대구에 이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심리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시민들이 오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예방 차원으로 심리 안정을 이제 많이 시켜주는 상황들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시민들이 아마 그게 정말 좋은 복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되게 높겠죠. 그래서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예, 우울한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요즘 사실 상당히 어수선한 사회 환경이고, 뭐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수선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경기 지표도 상당히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보니까 0.5인지 뭐 0.3인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2점 뭐 몇 대. 우리나라가 그나마 동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그래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정말 불안하고 불쾌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마음속에 갖고 계시지는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감성적 거리두기, 마음의 거리두기까지 해버리면 우울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전화 자주 하시고, 그건 이제 우리 아내가 요즘 이제 다들 집에 계시는데 뭐가 즐거울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공동 계획한 영양제도 있고 책 쓴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주변에 이렇게 보내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야, 계속. 고마워, 오빠 잘 먹을게, 선배님 잘 먹을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없어집니다. 시작이 되면 없어지잖아요. 이 과정을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시의 남자 김동철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